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하고 이 계좌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종목을 통해서 계좌를 관리를 해서 이 계좌를 결국은 이제 일단 두 배를 만들고 두 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배를 향해서 가고 이렇게 이제 복리 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이 두 배를 만든다는 것이 이게 이제 이 두 배를 만든다는 것이 이 두 배를 만든다는 것이 이 어떤 계좌를 두 배 만드는 것이 결국 뭐하고 관련이 될 수밖에 없냐? 결국 시장하고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내가 그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는 동안에 그때의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두 배를 내가 어떤 계좌를 두 배를 만드는데 이 두 배를 만드는데 두 배를 만드는 이 기간, 두 배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 것이냐,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냐 적게 걸릴 것이냐. 그러니까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도 내가 내 계좌를 두 배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냐 적게 걸릴 거냐, 그것은 결국 뭐하고 관련이 될 수밖에 없냐, 그럼 그건 시장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시장이라는 건 뭐냐, 결국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얘기한 거죠.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보면 이제 시장이라는 게 제가 이제 저쪽 그 기술적인 해석에서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시장을 그죠 매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 이제 그런 의미예요. 제가 왜 시장을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면, 시장이 지금 올랐다 내렸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아직 계좌가 두 배가 안 되신 분들은 일단은 계좌를 두 배를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계좌가 두 배가 되신 분들은 다음 단계인 이제 네 배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수강생분들에 따라서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는 시작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제 각자 그 계좌가 지금 다른 상태에 있다 얘기죠. 그런데 시장이 이제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계좌가 두 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종목들을 가지고 이거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계좌를 일단은 이렇게 두 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은 두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장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추세를 봤을 때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 이런 시장이 절로 좋겠죠. 그 상승 추세. 시장이 상승 추세.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지만 상승 추세로 가는 이런 시장이 있을 거고, 자,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이 이렇게 횡보하는 시장이 있겠죠. 횡보하는 시장. 횡보. 횡보하는 시장이 있겠죠. 횡보하는 시장. 그 횡보라는 것은 이제 추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횡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추세가 없다. 그러니까 상승도 하락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횡보라는 것은 추세가 없다. 그러니까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그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2번. 자, 3번. 3번은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추세죠. 하락하는 추세. 이게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해서 하락하는 추세.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간이 그 한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이런 기간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해서 가는데 이런 기간이 거의 예를 들어서 막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 간다는 거죠. 횡보도 예를 들어서 막 1년 가까이 이렇게 가고 하락도 이렇게 1년 가까이 간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1년 동안 가는 이런 기간에 같은 포트폴리오를 하더라도 이런 시장에서 그죠?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런 시장을 따라가면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거하고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런 시장 횡보 시장을 따라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거하고 어?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하고 자 당연히 내 계좌가 2배 되는 기간이 달라지겠죠. 자, 내가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결국 시장 속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벗어나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종목이라는 것은 다 시장 안에 있다는 거죠. 코스피 시장에 있던 코스닥 시장에 있던 그 시장 속에서 아무튼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 추세 속에 있느냐, 횡보 추세 속에 있느냐, 하락 추세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 종목을 잘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한다고 해도 상승 추세 속에서 관리를 하느냐, 횡보 추세 속에서 관리하느냐, 하락 추세 속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추세를 내가 만났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 계좌를 2배 만드는데 걸리는 계좌를 2배 만드는데 걸리는 이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내 계좌를 2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자, 1번 상승 추세, 2번 횡보 추세, 3번 하락 추세. 이렇게 봤을 때, 자, 기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추세가 어떤 추세겠어요? 1번, 2번, 3번 중에서.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보세요. 응? 자, 반대로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관리를 해서 내 계좌가 2배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그 기간이 길게 걸리는 것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거겠어요? 응?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항상 이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서 저희는 어쨌거나 계좌를 2배를 만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계좌를 어쨌거나 2배를 만들어야 2배를 만들고 2배가 된 분들은 이제 4배가 돼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4배가 되신 분들은 이제 8배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그 다음 단계 그렇게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바뀌어 가야 되는데 계좌가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데 결국은 내 계좌가 2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좋은 게 상승 추세 속에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리고 내 계좌가 2배 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게 결국 하락 추세일 때겠죠. 하락 추세. 보시면 이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하락 추세,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락 추세 속에서도 내가 포기를 하지 않고 내가 좋은 종목을 찾아서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면 결국 하락 추세를 거치면서도 결국 내 계좌가 2배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지금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서 내 계좌를 2배도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4배도 만들고, 그 다음 단계 8배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투자자로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시장 속에서 관리를 해 나가는데, 내가 그러면 시장을 내가 상승 추세에 있는 시장만 골라서 한다. 내가. 그래서 이런 횡보 추세나 이런 하락 추세에 있는 시장은 다 건너뛰고, 횡보나 하락 추세에 있는 이런 시장은 다 건너뛰고, 이때는 다 팔고 나왔다가, 이때도 다 팔고 나오고, 이때도 다 팔고 나왔다가, 이때만 골라서 한다. 시장이 상승 추세 시장만 골라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내가 상승 추세의 시장만 골라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그리고 횡보나 하락 추세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종목을 다 팔고 현금 100% 들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현금 100% 들고 있고, 현금 100% 들고 있고, 여기도 현금 100% 들고 있고, 현금 100% 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팔고, 여기서 다 팔고, 현금 들고 있고, 여기서 다 팔고, 현금 들고 있고, 그러다가 기다렸다가 여기서만 시작해서 여기서 끝내고. 자,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채팅창에 써보세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응? 그렇죠.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저 횡보 추세 시장 그냥 현금 만들고 다 나와 있고, 하락 추세에서도 현금 만들어서 다 나와 있고 있다가 딱 기다렸다가 그냥 상승 추세만 들어가서 또 여기 상승 추세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여기서 팔고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쫙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데는 건너뛰고 이런 데는 건너뛰고 또 기다렸다가 여기 와갖고 여기서 또 딱 팔고. 생각 같아서는 진짜 투자자로서, 응? 내가 그런 능력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것은 세력들조차도 불가능한 얘기다. 세력들조차도 불가능하다. 그것은 세력들조차도. 개인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력들조차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내가 상승 추세의 시장, 횡보 추세의 시장, 하락 추세의 시장,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선택해가면서 투자를 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자,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신다. 5번. 그래서 이거 시장을 선택을 해서 내가 상승 추세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또 하락 추세 속에서 수익을 내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렇게 시장을 선택을 해서 투자자가 시장을 선택을 해서 여기 시장 선택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게 그 선물 옵션을 하는 그 투자자들이에요. 선물 옵션을 하는 투자자들이 내가 이 상승 추세를 따라가면서 수익을 내보고 하락 추세를 따라가면서 수익을 내보겠다. 그래서 그 파생 시장에서는 선물 옵션에서는 하락에도 베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장을 선택을 해서 내가 상승 시장을 선택해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하락 추세를 내가 선택을 해서 크게 수익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그게 선물 옵션을 하는 투자자들인데 그 선물 옵션을 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느냐? 아니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던 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크게 냈던 분들이 욕심을 내서 내가 선물 옵션을 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크게 벌어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한 10억을 벌어가지고 선물시장 가가지고 선물시장 가서 6개월 만에 깡통된 개인들이 수두룩 해요. 수두룩 해요. 이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요거 지금 설명드리는 거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주변에 보면 뭐 개인들 중에 뭐 선물 옵션에서 뭐 돈 벌었네 어쩌네 이런 분들 있으면 멀리 하세요. 멀리.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원수 관계 있는 사람한테는 선물 옵션을 가르쳐 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 가르쳐 주고 망하라 이런 얘기죠. 응? 나하고 내가 선물 옵션을 잘 아는데 선물 옵션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내가 진짜 또 원수 관계에 있는 인간관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망하는 꼴을 내가 보고 싶다. 그리고 그분한테 뭘 가르쳐 주면 되냐? 선물 옵션을 가르쳐 주면 된다. 선물 옵션을. 이게 농담이지만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튼 이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선택을 해가면서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고 그렇다면 결론은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좋은 종목을 그 바닥권에 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결국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제 계좌를 두 배도 네 배도 여덟 배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이제 채팅창에 이제 그 써보라고 했지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 상승 추세 같으면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한 50종목을 지금 저희처럼 50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런 상승장을 만났다. 시작하자마자 상승장을 만났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50종목을 포트폴리오 짜서 이게 상승장을 바로 시작하자마자 만났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언제예요? 언제? 바로 그런 경우도 그저 2020년 그죠? 2020년 그 3월달 여기에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50종목 1억 원치를 50종목 짜가지고 포트폴리오 짰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그냥 2배 이상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상승 추세였으니까 2020년 3월달부터 이게 지수가 1450에서 3000까지 그냥 그죠? 몇 개월 만에 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1450 지수가 1450이었을 때 그때 1억을 가지고 50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짰다. 그랬으면 한 6개월 만에 2배 이상이 됐겠죠. 그렇게 됐으면. 자, 방금 한 얘기 이해 간다. 3번 쳐보세요. 3번. 방금 한 얘기 이해 간다. 그런데 이제 2020년 3월달 같은 그런 상승 추세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10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10년에 제가 그게 자주 오는 게 아니고
10년에 한 번 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3월달 같은 경우에 에서 1억을 가지고 50종목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렇게 했으면 거의 뭐 한 5, 6개월이면은 그냥 더블이 났겠죠. 5, 6개월이면 지수가 시장이 그렇게 막 급상승을 했으니까 상승 추세가 아니라 그때는 그냥 폭등 시장이니까 폭등 시장, 급등 내지 폭등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수로 보면 그러면 그냥 5, 6개월에 더블이 났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그런 시장은 자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그런 시장은 그냥 어떻게 보면 10년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머릿속에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걸 하려면 10년 동안 안 하면서 현금 들고 있어야 돼요. 10년 동안. 응? 근데 주식을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2020년 3월 같은 그런 시장이 올 때까지 현금 들고 기다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응?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개인들 중에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주식을 아예 모르면 몰라도 주식을 종목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 그러면 어떻게 현금 들고 그냥 그런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뭐 그걸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2020년 3월 같은 그런 시장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1억을 가지고 50종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 보통의 상승 추세, 그러니까 이런 쪽의 상승 추세가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상승 추세에서 예를 들면 1억을 가지고 이 상승 추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두 배가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1억이 2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년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보통 한 3년이 걸린다. 그럼 1억 가지고 1억을 포트폴리오 짜서 3년에 두 배가 돼도 그건 빠른 거죠. 그건 절대 느린 게 아닙니다. 3년에 두 배가 되면 뭘 가지고 3년에 두 배를 하겠어요. 보면은 뭘 가지고. 음?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50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게 보통 게 상승 추세. 그러니까 2020년 3월 같은 그런 시장은 10년에 한 번 오는 거니까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시장에서 상승 추세, 일반적인 시장에서 상승 추세를 우리가 통해서 상승 추세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해서 내 계좌를 두 배를 만드는데 이게 해서 한 3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횡보 추세에서는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횡보 추세 속에서 예를 들어서 두 배를 만든다. 횡보 추세에서 관리를 두 배 만든다. 그러면 3년보다는 좀 더 걸리겠죠. 시간이 아무래도 3년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4년 걸린다. 이거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상승 추세 속에서 두 배 만드는데 두 배 만드는 데에서 3년 걸린다. 그러면 횡보 추세 같은 경우는 이보다는 좀 더 걸릴 거 아니냐, 당연히. 시장이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4년 걸린다고 하면, 그러면 하락 추세 속에서는 당연히 더 걸리겠죠. 하락 추세 속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다가 이게 두 배가 되려면 결국은 하락 추세 속에서 두 배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 하락 추세를 거쳐서 이게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갈 때 결국은 여기서 내려오는 요 기간만큼 시간이 더 걸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하락 추세만큼, 그래서 요게 다시 원금 되고 두 배가 되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내 계좌가 두 배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에서는 3년이 걸리고, 그래서 횡보 추세에서는 4년이 걸리고, 그렇다면은 에서 하락 추세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보다는 더 걸린다. 예를 들어서 뭐 한 5년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그 하락 추세를 거치고 나면 여기선 시간이 더 걸리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선 시간이 더 걸렸지만
여기서 내가 여기서 두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지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기 상승 추세가 높아지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사이클을 만나게 되냐? 결국 이런 사이클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이클을. 자,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5번 쳐보세요.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5번. 자,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제가 왜 지금 드리고 있냐면요. 지금 제가 여기 강의 듣는 수강생분들 중에는 제가 이제 이게 대선주 가지고 지금 이제 3년 이상 이렇게 해왔지만, 처음 제가 대선주 시작할 때 3년 전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한 1년 후쯤 해서 시작하신 분도 있고, 한 2년 후쯤 해서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그 최근에 또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그 제 똑같은 강의를 듣고 있지만 수강생분들에 따라서 제 강의에 들어온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 강의에 들어온 시기가 다 다른데, 그래서 똑같은 1억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지금 비슷한 종목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 강의를 언제 들어왔냐에 따라서 시장이 달랐다는 것이죠. 제 강의에 들어온 시기가 언제였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제 강의에 들어온 시기가 언제였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관리를 했다고 해도, 본인들이 제 강의에 들어온 시기가 언제였냐에 따라서 결국은 본인들이 만났던 시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비슷했다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에서 포트폴리오가 똑같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른 시장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장 속에. 음?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세요?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제 수강생분들 중에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계좌가 2배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계좌가 4배 되는 분도 있고,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제 강의에 이제 최근에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1, 2년 전에 들어오셨거나 이런 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야? 내 계좌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응?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제가 2배 되신 분도 있고, 4배가 되신 분도 있고, 대선주 가지고 4배 되신 분은 없죠. 제가 4배를 얘기한 것은 이제 여기 수강생 중에 또 상당수 분들이 저 셀트리온 때부터 쭉 하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 때부터 했던 분들까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분들은 지금 거의 4배, 이렇게 5배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1억 가지고 했으면 지금 한 4억, 5억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지금 수강생들이 하냐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셀트리온 이후에 대선주부터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대선주도 중간에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들어오셨거나, 그런 분들도 시간이 지금부터라도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분들도 셀트리온 때부터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대선주 초기부터 하셨던 분들과 결국 비슷한 결과로 갈 거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본인들만 포기 안 하고 본인들만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해서 그 셀트리온 때 안 들어오셨거나 그때야 뭐 몰라서 안 들어오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안 들어오실 거, 그리고 대선주도 아무튼 하다 보니까 다른 거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뭐 그거야 이제 다 이제 아무튼 그런 걸 뭐 선택해서 올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2017년 뭐 그때부터 시작을 안 하신 분들도 그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2020년도에 했던 뭐 2021년도에 했던 2020년도에 시작을 했던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부터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포트폴리오들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장은 결국 달라지는 시장을 만나겠지만 시장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상승장도 만나고 하락장도 만나고 횡보장도 만나고 그러는 것이죠. 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개인 투자자가 선택해 가면서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시장은 그냥 오는 대로 만나야 돼요. 시장을 개인 투자자가 골라가면서 시장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어떤 좋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냥 시장은 그냥 오는 대로 만나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시장은 시장은 그냥 상승장이 오면 상승장을 그냥 따라가는 거고 횡보장이 오면 횡보장을 따라가는 거고 심지어는 하락장이 와도 그냥 따라가는 거고 2020년 3월 달처럼 폭락장이 와도 그래도 그냥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그러면은 계좌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2배도 되고 4배도 되고 그 이상도 된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강생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결과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오셨거나 뭐 중간에 오셨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내 계좌는 지금 그렇게 안 됐는데 내 계좌는 지금 제 원금 근처인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투자자는 계속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최근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오신 분들은 시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에 오신 분들은 시장이 계속 어떤 시장이냐면 그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잠깐 오르다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시장이 내려오는 시장 이렇게 1년 정도 1년 이상을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기서 1년에서 지금 제 강의를 듣는데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 속에 있었냐면 시장이 지금 보면 하락 추세 속에 있었다 하락 추세 그래서 보면 지수로 보면 이게 지수로 보면 3,300까지 갔다가 코스피 기준으로요. 결국 코스피가 중요하니까 3,300까지 갔다가 이게 거의 2,600, 2,700까지 내려왔잖아요. 2,600, 2,700까지 이게 보시면 그러면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1년 가까이 보면은 지수가 보면 지수가 그렇잖아요. 3,300이면은 이게 거의 한 600에서 700포인트가 내려온 거잖아요. 600에서 700포인트가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제 강의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요 구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시장 자체가 이렇게 하락 추세 속에 있었다. 하락 추세 속에. 그러니까 이런 하락 추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 계좌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 계좌하고 종목하고 그 계좌 관리하고 종목 관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 추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뭐 수익 내고 이렇게 매도를 한 종목들이 있었지만 아마 이 구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본인들 계좌가 그렇게 지금 불어나 있지 않을 거예요. 본인들 계좌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내 계좌가 지금 내 기간이 지금 거의 1년에서 1년 반 됐는데 왜 내 계좌는 지금 2배가 안 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내고 매도한 종목도 있는데 왜 계좌는 두 배를 향해서 가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 속에 1년에서 1년 반 동안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 계좌가 두 배를 못 간다 이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 이런 하락 추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두 배를 가는데 시간이 가기는 가는데, 두 배를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아무래도 이런 하락 추세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려야 된다. 더 걸려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된다. 자,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 들어오셔서 제가 하라는 종목들 가지고 좀 열심히 잘 따라서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분은 계좌가 두 배가 됐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네 배가 됐다고도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왜 내 계좌는 왜 자꾸 원금 근처에 있고 어떤 때 마이너스나 있고, 뭐 수익 내고 매도한 종목도 있는데 그 왜 그러냐 자꾸. 그럼 내 계좌는 그냥 계속 두 배를 못 가는 거냐 앞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지금 대부분의 개인들의 지금 계좌는 지금 마이너스 50에서 거의 마이너스 70% 상태다. 마이너스 50, 70% 상태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50%, 70%였는데 이게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느냐? 희망도 없다. 얘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러기 때문에 응? 희망도 없다. 희망도. 그러나 저희는 시장만 이게 아니었으면 지금 뭐 어디서 두 배는 아니더라도 해서 막 50% 이상 이렇게 가 있을 텐데, 지금 시장이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하락 추세 속에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가면 결국은 이게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하락 추세로 오면 이게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건 개인들 생각이고, 어느 정도 빠지면 그때부터는 시장은 다시 이렇게 행보를 거치든, 응? 행보를 거치든 여기서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행보를 거치다가 올라가든, 그래서 1번을 거치든 2번을 거치든, 여기 3번이면 3번은 아니고 결국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이게 이렇게 하락 추세로 1년 이렇게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막 1년, 2년 해서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시기가 되면,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이런 시기가 저는 이제 뭐에 달려 있을 거라고 보냐면, 결국 이제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 종전에 갈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뉴스나 뭐 언론이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돈바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뭐 전쟁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아무튼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이제 언론이라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언론이라는 것이 지금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언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러시아, 중국, 뭐 이쪽을 관련된 언론은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저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쪽 얘기가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미국 쪽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러시아의 언론 쪽에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상당히 그 상반된 내용들이 많다. 상반된 내용들이 많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 쪽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하고 러시아, 중국 쪽을 통해서 나오는 언론 부분하고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쪽도 아니고 결국은 저희는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희는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 그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있으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쪽에 지금 이게 뭐 어디 지금 이쪽 바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바다하고 뭐 무슨 바다인지 모르겠는데 바다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이제 미국 쪽 언론 쪽에서 나온 거 보면은 지금 그 러시아가 마음먹은 대로 우크라이나에 아무튼 침공을 해서 지금 러시아가 별로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없고 그 푸틴이 자꾸 이제 어려운 쪽으로 곤란한 쪽으로 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쟁한 지가 거의 한 2개월, 지금 2개월 정도 돼 가고 있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2개월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진행된 상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요렇게 요 지역을 지금 다 뺏었어요. 여기 요 지역을 제가 보면 요 지역을 다 뺏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우크라이나가 여기가 지금 세계적인 이 곡창지대라는 거잖아요. 곡창지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렇게 곡물들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지금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 뭐 밀가루든 뭐 뭐든 뭐 아무튼 인플레이가 심하다. 그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제 바다 쪽,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금 바다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떼놨어요. 이렇게. 이것만으로도 저는 여기 지금 이 바다를 끼고 여기를 지금 딱 이렇게 지금 점령을 했거든요. 러시아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것만으로도 지금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으로도 지금 이게 러시아 푸틴은 얻을 거 다 얻었다. 저는 봅니다. 얻을 거 다 얻었다. 다 얻었다.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러시아가 푸틴이 지금 이렇게 요쪽 바다하고 요쪽을 해서 이쪽을 딱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요거 하고 지금 요거 하고 저기 여기 돈바스 지역, 이 돈바스 지역하고 요거 하고 지금 이렇게 놓고 지금 이제 요거 가지고 지금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지금 언론이나 여러 가지에서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오래 갈 것 같다, 뭐 아무튼 뭐 응? 몇 년을 더 갈지 모른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반대로 지금 이제 푸틴 입장에서 지금 협상거리를 충분히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선택하기에 따라서는 결국 우크라이나도 결국에 바다를 잃으면, 우크라이나가 여기 바다로 직접 러시아 때문에 우크라이나 바다로 바로 못 가면 결국 우크라이나는 이 곡창지대에 나오는 이 곡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수출길이 막히는 거예요. 수출길이 막히는 거다. 이게 경제적인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현재 어떤 전쟁이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푸틴 입장에서 얻을 걸 거의 얻어놓은 상태라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게 저는 이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 진행될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전쟁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이제 이런 걸로 해서 협상이 잘 돼서 이게 종전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죠.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응? 시장이 아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장이 지금 뭐 이것 때문에만은 단 아니지만 우리 시장이 지금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로 이렇게 왔지만 거의 1년 이상을 이렇게 하락 추세로 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우리 시장이 결국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 돌아가든 이렇게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결국은 이것이 저는 결국 이제 가장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요쪽 전쟁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그렇게 막 많이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 거고 어쨌거나 뭐 이렇게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결국 이제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이제 계좌가 2배가 안 되신 분들은 결국 시장이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지금 아직 계좌가 이렇게 2배가 안 됐던 분들 아니면 뭐 지금 원금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뭐 원금보다 약간 손실이 나 있거나 계좌로 봤을 때 그런 분들도 이제 이게 시장이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계좌가 2배로 가는 그쪽 방향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시간으로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거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락 추세 속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저희가 수익을 내고 이렇게 매도한 종목들의 이 수익이 어디가 있냐? 수익이 어디로 갔냐? 수익이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가요? 결국 본인들 계좌 안에 있지. 본인들 계좌 안에 있다. 계좌 안에 있다. 계좌 안에 있다. 근데 이 종목들을 수익을 매도해서 이 수익들이 본인들 계좌 안에 있는데 지금 계좌 안에 있는데 이 수익들이 본인들 계좌 안에 있는데 이 수익들이 아직은 이렇게 막 빚을 못 보는 거예요. 빚을. 왜? 시장 때문에. 그러나 시장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 쌓였던 이 수익들이 이제 드디어 빚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로서는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장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종목 골라서 그다음에 바닥권에 사서 관리를 잘해서 리스크 관리도 잘하고 수익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적은 수익이든 큰 수익이든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쌓아놨던 그런 수익들이 다시 시장이 돌아서 가게 되면 그런 수익들이 다시 내 계좌를 2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락 추세를 거의 1년 가까이 거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앞으로 투자를 이렇게 제대로 배우시면 이거 1, 2년 하다 말 거 아니고 본인들이 나중에 투자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앞으로 계속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경험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을 거쳐서 경험을 쌓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험치들이 본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평생 투자를 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지금 포트폴리오가 문제가 있거나 어떤 종목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A급 종목으로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해도 지금 시장이 거의 1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지금 쌓아놨지만 그 수익들이 지금 빛을 못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시장에 묻혀가지고 그 수익들이 지금 수익들이 복리로 이렇게 쫙 쌓여서 이렇게 계좌를 두 배를 만드는 쪽으로 팍 가야 되는데 그게 시장 때문에 계속 그게 지금 막혀 있다. 막혀 있다기보다는 아무튼 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시장이 또 계속 가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시장이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시장은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전쟁의 종전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그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의 어떤 그 결과 전쟁이 어떤 진행되고 있는 결과 그 내용을 보면 그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얻을 거 웬만큼 얻어 있는 상태다.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어떤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종전을 하느냐. 이제 그것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 시장들도 결국은 이제 좋은 흐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락 추세로 왔던 것이 결국은 횡보를 거쳐서 가든 상승으로 가든 이렇게 가게 되면 그동안 그래서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놓고 그 수익들이 지금 잠겨 있는 거예요. 시장 때문에. 수익이 어디 없어진 게 아니고 결국 본인들 계좌 속에 있는데 그게 지금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게 본인들 계좌 속에 있는데 그게 그렇지만 시장만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이제 상방을 향해서 방향을 잡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런 수익들이 그 쌓아놨던 수익들이 결국 이제 빛을 보게 된다. 그 수익들이 결국 바탕이 돼서 본인들 계좌가 두 배로 되는 데 있어서 그 수익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다. 지금은 별로 역할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시장이 방향만 이제 돌려서 상승 추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턴하게 되면 그 시장이 또 막 거창히 갈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시장이 여기 그 3,300에서 지금 2,600, 2,600, 2,700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장이 여기까지만 가져도 돼요.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져도 충분하다. 여기서 막 해서 4천을 가고 5천을 가고 이거 아니더라도 여기 아니더라도 여기 3,300에서 지금 2,600, 2,700까지 내려왔는데 요거 아니면 3천 근처 3천 근처까지만 가더라도 아마 본인들 계좌는 많이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응?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마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이상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왜 제가 지금 1년 막 1년 반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계좌가 두 배 돼 있고 뭐 네 배 돼 있고 한다는데 왜 내 계좌는 자꾸 두 배가 안 되고 왜 두 배에서는 멀어지고 응? 어떻게 보면 원금 근처 있고 수익이 나도 조금 나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응? 수익도 분명히 내고 매도도 했는데 그동안에 응? 자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 시장의 추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도 그냥 떨어진 게 한두 달 떨어진 게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를 지금 시장이 쫙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게 내 계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그런 시장을 피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아, 여기서 팔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건 지난 다음에 하는 얘기고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든 여기서 더 떨어지든 아무튼 시장 속에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좋은 종목 찾아서 자꾸 대응하고 좋은 종목 찾아서 대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시장이 다시 턴해서 상방이든 횡보를 통해서 상방이든 둘 중에 하나 거쳐서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게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막 뭐 1년, 2년, 3년 막 길게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멀지 않았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전쟁 진행 상황을 보면 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도 좀 다르게 좀 객관적으로 그걸 짚어보면 보면은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강자분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요거 그 계좌 보면서 자꾸 실망하지 마시고 요 지금 시장이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여기 뭐 수강자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그런 시장이 또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거의 1년 이렇게 가면 거의 끝무렵에 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좀 이제 기다리시고 조금 저거 하면 아마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좀 이제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소식들, 어디 우리 투자와 관련해서는 안 좋은 그런 뉴스들, 안 좋은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주로 1년 이상 이렇게 쭉 있었다면 그게 끝나고 나면 앞으로는 또 이제 그 반대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정반대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무튼 이 시장과 종목, 그다음 계좌. 그래서 본인들 계좌를 보실 때는 그냥 계좌만 보시면 안 되고 시장하고 연결해서 본인 계좌를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시장이 좋은데 내 계좌만 이게 자꾸 남들은 시장이 좋아서 남들은 다 두 배가 되는데 나만 원금 근처에 있거나 나만 막 반토막이 나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시장이 좋은데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장이 이렇게 1년 이상 이렇게 떨어질 때는 대부분의 개인들 아무튼 대부분 계좌가 아까처럼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 80% 거의 다 나 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말해서 뭐 원금 근처에 있고 뭐 약간 수익 나 있고 그게 엄청난 결과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 건 아니고 그건 지금 시장의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또 시장 때문에 또 포기할 일도 아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좋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고 이게 반복된다.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다음에 올 것은 지금까지는 1년 이상 안 좋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올 시장은 당연히 좋은 시장이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개인분들이 이것을.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시장이 또 막 엄청 올라가가지고 또 그때 들어가면 그 꼭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들랑달랑 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시장이 추세가 어쨌든 그 상관없이 그냥 좋은 종목 찾아서 테마 잘 골라서 거기에 맞게 적은 수익이든 큰 수익이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다 보면 그 수익들이 어디로 간 것 같지만 다시 시장이 돌아서면 그것들이 다시 내 계좌를 두 배를 만드는데 가속도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속도가 아니고 가속도를 붙입니다. 가속도를. 그게 쌓아놨던 수익들이 어디로 간 게 아니라 결국 본인들 계좌에 있는데 지금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으로 그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확 보이지 않고 그냥 잠겨 있다. 물속에 잠겨 있듯이 잠겨 있다. 시장이 그러니까. 그러지만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이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렇게 안 보이던 수익들이 차곡차곡 쌓아놨던 수익들이 그게 나중에 내 계좌를 두 배 만들고 세 배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폭발력으로 작용한다. 이제 그런 것을 또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다음에 올 시장은 당연히 1년 이상 안 좋은 시장이 왔기 때문에 다음에 올 시장은 더 나쁜 시장이 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음에 올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시장이에요, 좋은 시장.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좀 시간 지나 보면 알겠죠. 그 부분에서.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계좌 보고 막 너무 실망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제 그런 기간들을 잘 지내셔야 돼요. 그런 기간들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비예요, 고비.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한테는 혼자 하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고비입니다. 지금처럼 한 1년 이상 이렇게 이런 시장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막 폭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막 계단식 하락이라고 계단. 그래서 이 계단식 하락이 개인들한테는 사실 가장 무서운 시장이에요. 2020년 3월쯤 그냥 폭락이 나와버리면 또 금방 또 그냥 급등 나온 올라가는 시장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2020년 3월쯤 차라리 폭락이 나오면
그냥 떨어질 때 작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또 작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때 거기만 잘 견디면 빠른 속도로 그냥 계좌가 복구되면서 빨리 2배가 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이게 개인들한테 사실은 그렇게 막 또 무섭지도 않은 시장이면서 언제 이렇게 600포인트, 700포인트가 빠진 거야. 이게 계산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별로 빠진 것 같지도 않은데, 이 계산을 해보면 600포인트, 7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이게 보면. 1년 이상 거쳐서. 그러니까 그 영향을 그 계좌가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으로 받는 거고, 그 영원히 받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 구간만 잘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구간만. 그러니까 이것은 나만 어려운 구간이 아니고, 모든 개인 투자자가 다 어려운 구간이고, 심지어는 세력들조차도 어려운 구간인 거예요. 이런 구간들은.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누가 더 잘 참고 이게 넘어가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씩 수익 쌓아놓은 이 수익들이 언젠가는 내 계좌를 2배 만들고 4배 만들고 이런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때가 온다. 그게. 근데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상태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잠깐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